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목이나 어깨 이런 데에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손만 저린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사실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뭐 쉽게 말하면 경추 디스크라고 그러죠. 이런 병에서도 사실은 목, 어깨 통증은 없더라도 손이 저리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고 좀 어머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려고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는 경추와 경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에 어느 정도 그 추간판이 변성이 되어서 추간판 조직에 생화학적 또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목이나 어깨가 아프고 굳고 감각이 떨어지고 감각이 이상한 감각이 또 생기게 돼 있고 어머님처럼 손이 저리다 또는 힘이 떨어진다 근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서양의학 쪽에서는 사실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보존적 치료로는 안정을 시키거나 고정을 시킨다던가 찜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물 치료로서 소염 진통제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보존적인 치료로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이나 통증 정도가 워낙 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경우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수술이나 시술은 그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신경이 가끔 손상이 된다던가 감염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한 경추의 운동성이 많이 제한이 돼가지고 사실 예전보다도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술은 좀 고려를 많이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은 그 목에서도 C5번과 6번 사이 또 6번과 7번 사이 여기 이 부위에 많이 호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은 병원에서 뭐 MRI라던가 엑스레이라던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셔야 확실하게 진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한의학 쪽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경항통 또는 겸비통 또는 절일 비자를 써서 비증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원인으로는 간과 신장의 기운과 혈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근육과 뼈가 아주 약화된 상태 그 상태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풍한습에 사기가 침범을 한다든가 스트레스 아까 어머님은 화가 확 오르면서 땀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화병 스트레스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외상 바깥에서부터 강한 충격과 자극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담음이나 어혈과 같은 여러 가지 병리적 물질들이 쌓였을 때 그때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밤에 심하게 저리다고 하면 어혈로 많이 봅니다. 우리는 또한 치료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그 손 저리는 부분이나 목 어깨 쪽을 강하게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침 치료 또한 한약으로는 어깨와 목 쪽 손까지 강하게 순환을 시켜주고 기운도 약한 사람들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한약으로서도 몸 내부에서 풀어주는 약들을 아주 꾸준히 아까 윤홍일 원장님 말씀처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써가면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약침 중에서는 봉약침이라고 벌 독으로 만든 약침들을 이런 경추 디스크 탈출증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추나요법도 아주 많이 쓰는 요법 중 하나인데요. 경추를 신전시키거나 교정을 함으로써 목에 비뚤어진 부분들을 바로잡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또 뭐 물리치료나 견인, 뭐 왕뜸, 부항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체조 한 3가지 정도만 어머님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뇌파 진동이라고 목이나 어깨 또 손까지 저리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체조가 있는데 일단은 바닥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주고 가슴을 쭉 펴고 턱을 쭉 당긴 상태 그래서 나의 뒷목이 일자가 된 상태에 경추 1, 2번 상부 경추가 일자가 된 상태를 쭉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아기들을 도리도리 시키듯이 고개 도리도리 이렇게 시키듯이 도리도리 해주시면서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는 하 이렇게 내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목과 어깨 쪽 긴장되었던 근육들이 다 풀리고 또한 손은
목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수양명경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손까지 순환이 아주 확실하게 잘 되는 그런 운동들이 아주 좋고요. 또한 뇌파 진동을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누워서 하실 때는 경침을 내 목 뒤에 대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 상태에서 도리도리 해주시는 거예요. 도리도리 하시면서 숨도 입으로 계속 이렇게 내쉬어주시면서 온몸을 이완시켜 주시고 거기서 또 뭐 손까지 잼잼 해주시면서 손끝까지 기운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그거 역시 아주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모관 운동이 있어요. 모관 운동은 바닥에 누우셔가지고 팔다리는 바닥에서 수직으로 직각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거기서 강하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는 밤에 심하게 이렇게 저리고 힘드시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꼭 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버님 연결되셨습니다. 잘 안 들려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근데 어떻게 허리랑 뭐 엉덩이에서부터 종아리까지 그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예.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치료는 받아 보셨어요? 예? 치료 받아 보셨어요? 어느 내가 유공자라 여기 보험병원에서 약을 갖다 먹어도 아무 뭐 효력이 없어요. 예, 그 한의원에는 아직 안 가보셨네요. 예, 그리고 아, 어느 한의원에 처음 갔거든요. 갔는데 침 맞고 왔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침은 꾸준히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일단은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근데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 서서 걸을 때만 아프신 게 예. 아마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겠지만 아마 척추관 협착증 이런 정도로 아마 보여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빨리 사실은 낫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꾸준히 그렇게 한의원에서 침, 또 한의원 원장님이 필요하면은 한약, 허리랑 다리 쪽 이쪽에서부터 어느 정도 강하게 안에서부터 풀어줄 수 있는 한약들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연세 드시면은 우리 몸에서도 특히 신장 기운 쪽이 많이 약해지세요. 그건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충을 해드리는 게 좋지요. 이 병이 오래 갑니까? 아무래도 저도 빨리 낫는 뭐 직접 뵙지는 않아서 저도 아주 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게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아버님이 계속 써오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게 누적되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또 우리 아버님 그런데 혹시 소화는 잘 되시던가요? 평소에? 예? 소화 잘 되세요? 잘 안 들려요. 아, 소화가 잘 되세요? 안 밥 들려, 안 먹고 들려. 밥 먹고 나서 소화 잘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한약도 보면은 좀 그쪽 허리라던가 다리 쪽 보호하는 약들이 약간은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소화 잘 되신다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의원에서 그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침이랑 한약이랑 또 필요한 운동들 꾸준히 하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생지왕을 그대로 말린 것을 우리가 건지왕이라고 하고 말을 건자 써서 네. 그것을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거를 반복해서 만드는 거를 숙지왕이라고 합니다. 숙지왕을 찌고 말릴 때는 황주를 같이 넣어가지고 찌고 말리는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찌고 말리는 것들이 아주 그 약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수삼을 그대로 말리면은 백삼이 되고 또 수삼을 찌고 말리면 홍삼이 되듯이 그런 성질들이 약간씩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생지왕을 계속 찌고 말려주면은 생지왕이 찬 성질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뜻한 성질로 변화를 시켜주고 또한 그 정혈을 보호해주고 신장 기운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산화 물질들, 항노화 물질들을 많이 만드는 물질로 계속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까 윤용일 원장님 말씀처럼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하였던 사람을 검게까지 만들어준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숙지황은 약간 성질이 찌고 말리는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약간 눅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눅진한 것은 아무래도 소화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생강이라던가 사인이라던가 그렇게 속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그런 약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